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7월 6일 시황 뉴스 그리고 관종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간밤에 미 3대 증시 다우는 0.6일 상승했지만 나스닥이나 S&P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냥 되려 혼조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 그 농업, 비농업 고용지수 요거 남았고, 델타 바이러스의 불안,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둘이 뭐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다시 방향성을 잡고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특이사항으로는 여는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어요. 뭐 3.5%였나? 아무튼 퍼센티지랑 뭐 또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뭐 이제 대수롭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파 성향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리고 오늘 한국장을 보면은 다우가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굳이 누군가 하나 상승한다면 코스피가 상승하지 않을까 했는데,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천 돌파해서 이제 계속 치고 나가죠. 근데 코스피는 3300 맞고 계속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뭐 개인 열심히 매수하고 기관, 외인 열심히 매도했는데, 그나마 그 기관하고 외인이 코스닥은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뭐 크게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코스닥마저 집어던지지 않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만 줄기차게 오르는데 이게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 좋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그리고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미장이 치고 나가야 한국장도 방향을 딱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장, 뭐 미국장이 무조건 간다고 한국장이 가는 건 아니지만, 미장이 방향을 잃으면 한국은 무조건 따라서 방향을 잃는다. 더 크고 길게 헤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뭐 지표를 조금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모습을 보이다가 팍 꺾이는 장도 연출될 수 있으니까 경계 바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뉴스, 도움이 될 만한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의 순서와 재료의 크기는 무관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정부 하반기 여행 장려하고 여행사도 살린다. 얼마 전에 이런 이력이 있었죠. 사이판 트래블 버블로 해외여행 재개 본격화. 좋죠, 사이판. 뭐 지금 뭐그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확산이 되고 위험 부위가 조성되고 있죠. 뭐 자꾸 수도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이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 리오프닝,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쪽에 무게를 두려고 합니다. 백신도 맞고 있고 델타 사망률이 사실 그 이전 코로나보다는 조금, 뭐 굳이 꼭 비교를 하자면 덜 치명적이다 라고 이야기도 자꾸 전해지고 있고, 노마스크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마냥 묶어 놓는다고 그게 해결책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의 방향을 조금 잡는다면 요런 인터파크 여행, 그리고 뭐 공연 이런 예매 관련한 인터파크, 좀 윗골이 계속 되게 수상하죠. 이런 거는 보통 이런 자리를 지켜주면, 그러니까 못 지키면은 팍 이런 건 또 5천원까지 한 번에 빠지죠. 한 번에. 요런 거 NX 이런 애들처럼 지켜줘야 할 자리를 갑자기 못 지켜주면은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요 캔들을 봤을 때 조금 비비다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V자 반등을 해버리더라고. 좀 이건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인터파크도 요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팍 꺾일 거고, 대신 그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요 자리를 지켜주면 얘도 한번 튀어나갈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지?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종목 디테일한 종목은 나중에 영상 끝에서 보기로 하고 다음 뉴스 볼게요. 북미도 아시아 가성소다를 뭐야 이거 가성소다 찾는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가성소다 그러니까 경기가 재개가 되면서 이 많은 원자재들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성소다인 거죠.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솔루션 뭐 이제 하나 케미컬 쪽에 있는 거겠죠. 케미컬 부분 하나솔루션, LG화학, 롯데정밀화학 뭐 요 정도가 이제 요게 자꾸 좌우로 움직이는구나. 아무튼 내용은 다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하나솔루션 그리고 뭐 아까 뭐였죠? 뭐 LG화학, 롯데정밀화학 이런 게 이제 가성소다 관련주에서 좀 이제 무거운 종목들인 거고 가벼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보면 되겠죠. 백광산업이 이제 가성소다 관련 그게 있으니까요. 요날의 캔들이 조금 껄쩍지근하긴 한데 어쨌든 요게 시외에서도 약간 반응이 있었고 내일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자리 저는 이게 만약 눌러도 6,700원을 깨지 않으면 그래도 고점 이 8,000원 부근까지 한번 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거 보시고 가벼운 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광산업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홍남기 2030년 차세대 2차 전지 세계 1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홍남기가 얘기하는 게 자꾸 시장에서 잘 움직이죠. 내용 뭐 굳이 볼 거 없습니다. 제가 배터리 뉴스 항상 나오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렸었죠.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이노베이션 요런 애들이 관련 있는 애들이 뭐였죠? 뭐 삼성에서는 뭐 신흥 S 이게 있고 뭐 상신 EDP도 있고 LG에서는 뭐 나라 M&D, 신성 델타 등등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든가 아니면 전고체 관련해서 뭐 한농화성이랑 CIS 요런 거 계속 얘기했었죠. 근데 요거 한농화성은 아예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요 캔들 나오고 나서부터 요건 14,000원 안 깨면 지속 관심이다 했는데 딱 안 깨고 오늘 슈팅 나왔습니다. 홍남기 이야기 때문인지 근데 저는 뭐 이런 첨언 불필요하긴 하지만 굳이 한다면 이제서야 이제 한농화성은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30만 40만원 조금 약하긴 한데 조금 더 붙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요거 이제 방향성을 보여줬다 눌림을 저는 체크할 겁니다. 눌림을 이제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정부 2030년까지 물류산업 매출 50조 증대 일자리 32만 개 확정 내용 여기만 보면 됩니다. 이 물류산업에 대해 힘을 쓸 때 10대 핵심 추진 과제 요 내용을 요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그냥 핵심 키워드 몇 개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자율주행 시대 대응을 위한 물류 체계 구축, 뭐 철도 물류 구축, 첨단 기술, 스마트 공항만, 그리고 이제 뭐 친환경 해운, 그리고 콜드체인 물류 뭐 이런 이야기인데 다른 거는 조금 끝발이 약하거나 조금 식상하다면 굳이 하나 본다면 저는 이제 KL렛 왜냐 스마트 항만 하면은 이제 무조건 스마트 물류 KL렛 스마트 물류 스마트 항만 KL렛이 거의 뭐 그런 쪽에서는 대장이죠. 근데 지금 그저께 오늘 계속 지금 요 4,800원 부근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요런 거 4,400원을 깨지 않으면 만약 이게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종목들이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림을 준다면 이 4,400원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20선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밟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 관련한 KL넷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워드 반도체 부족으로 북미 공장 8곳 생산 감축. 현기, 완성차 이런 종목들 보면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얼마 전에 뭐 수급난 해결하는 뉘앙스를 풍기나 했더니 뭐 아직 그래도 그 산업 최전방에서는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사면을 앞두고 반도체 관련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했지만, 그 전에 무조건 그냥 들어가서 손가락 빨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얘가 돌아 나가야 돼요. 얘가 솔직히 지금 이 종목 8만원 라인 깨면은 또 금방 또 팍팍팍 한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워낙 이 지금 고점도 계속 낮추고 있고, 뭔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고점이 낮아지죠. 여기가 요번에도 내일도 만약 힘이 약하면 얘는 뭐 어느 정도 가면은, 근데 이 국민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매수세는 지금 영 방향성이 좋지 않다. 얘가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가 죽었는데 그 반도체 애기들 종목들이 막 치고 나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현실화 1년 내 50만 고객 확보. 뭐 새로운 이야기 아니죠. 이거 스타링크 이야기인데, 뭐 전 세계 이제 소형 위성으로 덮어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게 하겠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이 스타링크 사업. 자, 뭐 스타링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주항공 관련으로 보면은 캔코아, AP 위성 다 좋다고 했어요. AP 위성은 잘 나가다가 오히려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캔코아가 더 예쁘게 횡보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 요거 요날 갭 떴을 때 요거 안 깨면 보자 했었고, 이거 돌파 나왔을 때는 17,000원 안 깨는지 보자 했는데, 지금 계속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계속 20선을 깨지 않고 밟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종목은 어떤 특정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20선 보고 났을 때 담아보는, 어떤 깨면 이탈하면 손절하는 그런 매매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은근히 무겁게 20선 타고 올라가면서 어느새 막 전고 돌파해 있고 신고가 만들어 놓고 그런 흐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비트코인 2분기에 41% 폭락, 사상 최대 분기 하락률. 폭락한 지 오래 전인데 왜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낸스의 비트 가격만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3만, 지금 또 한 3만 6, 7천? 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만 3, 4천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3만만 깨지 않으면 이렇게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한번 튀어주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깨지면 진짜 암흑기 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즈니 플러스, LG U 플러스와 손 잡나. 뭐 이제 까다롭지만 협상 긍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LG 로비전이 되게 많이 올라왔죠. 저는 요게, 저는 끽해야 마지막 한 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발, 뭔가 이제 모든 심지를 다 불태워 버리는. 저는 요거 사실 요거 6월 30일 날 요거 돌파할 때 뭐 잠깐 1, 2% 먹고 나왔었는데, 이걸 굳이 스윙으로는 이제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윙으로 볼 거라면 너무나 많은 좋은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자, 뭐 트레이더 분들 아니고서는 굳이 보지 말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와 LG 헬로비전 요 관계에서는. 자, 그 다음 뉴스 이제 디지털 음원 파일이 25만원? 국내에도 NFT 열풍 불가. NFT 이야기가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갤럭시 머니터리가 이제 NFT 요거 NFT 메인이죠. 메타버스도 엮여있고 삼성전자 NFT 엮여있고 옛날에는 지역 화폐로도 움직였고 요거 보면은 일단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저는 이거를 이 뉴스와 함께 이야기 드릴 때 눌림을 보자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눌러주면 땡큐고 요게 만약 요 자리 갑자기 깨서 빵 튀어나가면 나갈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게 제가 오늘 이거였나? 요거 이 지역사랑 온누리 상품권 5조 3천억 추가 발행 뭐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상품권 뭐 지역 화폐 이런 거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어제부터 그 막 뭐 범양 건영 또 뭐 있죠 뭐 KD 일성건설 등등 그 이재명 정책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뭐 이스타코도 오늘 갔나? 이스타코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종목도 강한데 이재명에 관련한 어떤 정책주 그리고 오늘은 이런 뭐야 그런 무상급식 관련주들도 되게 세게 움직였고요. 근데 이재명이 옛날에 지역화폐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뭐 코나 아이가 됐든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됐든 얘네들이 또 갑자기 지역화폐 얘는 뭐 NFT랑 지역화폐 둘 다 될 수 있지만 뭔가 지역화폐로 엮여서 갑자기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차트를 보면서 뭐 얘네가 평소에 지금 거래량이 조금 약하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걸 주봉으로 보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이 주봉 전고 라인에 계속 가까이 와 있죠. 얘가 갑자기 탄력받아서 4만 한 7천원 위에서 요거 요거 딱 갑자기 돌파하면은 빠바방 하면서 강하게 갈 수도 있다. 요거 지금 돌파하면은 뭐 이만큼 열려 있죠. 뭐 시원하게 막 5만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요거 지금 아까 갤럭시아 머니터리 얘기가 나와서 덧붙이자면 다날도 요게 20선 위로 올라오면은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결제 관련주죠. 다날이 코로나 이 보복 소비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결제 관련주 하나는 터지지 않을까 언젠가. 지금 얘가 개파라 그랬네요. 이때 뭔 일이 있었나? 다날 회장 담합 뭐 페이코인 퇴출은 뭐 필요 없고 담합 담합은 좋지 않지만 요거 어쨌든 저는 그냥 재료로만 봤을 때 아니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제 돌아가 나가는 느낌이다. 지금 이날의 갭 그리고 지표가 어디 갔어? 어쨌든 이날의 이 지금 갭 하락의 종가가 6,420원이죠. 요거를 돌파하면은 20선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평이든 60선이든 한번 팍 튀어줄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접근할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뉴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오늘 그러면 오늘 강했던 섹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했던 섹터랑 체크할 만한 어떤 스윙 섹터들. 오늘 강했던 거 아까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하고 엮인 어떤 이런 정책주들, 일성건설, 뭐 덕신하우징 등등등. 그리고 이제 뭐 건설 쪽 말고 무료급식, 푸드웰, 오양, 우양이 아니라 이 우양도 우양이지만 얘는 좀 약했죠. 뭐 푸드웰, 디딤, 뭐 지어소프트 다 이런 어떤 무료급식이랑 엮일 수 있는 지어소프트는
오아시스죠. 그리고 이제 중국 판호 관련해가지고 게임주도 좀 강했고, 제가 요날 요거 7만원 안 깨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 판호라는 재료는 되게 큰 거다 라고 해서 저는 요 다음날 먹었거든요. 다음날 눌림에서 잡아서 딱 털고 나는데, 어제는 이제 제가 뭐 장을 안 봤으니까 놓친 거고, 아니 뭐야, 어제는 제가 요거 오전장에 잠깐 먹고 나갔다. 오늘은 요거를 못 본대요. 뭐 다른 거 하느라. 제가 아마 요거 가는 거 보고 저는 이거 오늘 잠깐 먹었거든요. 초반에. 여기서 요쯤 잡아서 한 7,100원인가? 아무튼 턴 거 같은데. 어쨌든 그 외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움직인 섹터는 딱히 보이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좀 산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냥 바로 또 이어서 스윙으로 볼 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들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것도 순서와 상관없습니다. 중요도는 삼보산업. 저는 삼보산업이 요 자리는 너무 타이트하구나. 아이씨 왜 이래. 2100원 2100원 안 깨면 한번 슈팅 나올 만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넥스트아이 이런 거, IBM도 자리 잡았나? 어쨌든 이준석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삼보산업만 저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 아까 제가 뉴스 보면서 말씀드린 거는 인터파크, 뭐 여행이든 공연이든 어떤 예매와 관련 있는 인터파크 여행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뭐 본느 저는 조금 수상합니다. 세화펜시도 올라가긴 왔는데 클리오는 어떻게 됐지? 클리오보다는 얘는 좀 움직임이 조금 이상해요. 얘는 클리오는. 그리고 어쨌든 본느 저는 이 화장품 쪽 괜찮게 보고 있고, 진단키트 쪽은 약간 숨을 고르는 느낌입니다. 터지던지 꺾이던지 할 텐데, 만약 그냥 내일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비농업 고용지수 요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 시장이 한번 잠깐 휘청거릴 수 있겠죠. 그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럼 이제 코로나 이슈가 부각되면서 얘네들이 그걸 빌미로 한번 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저는 오늘 장초에 자이언트 스텝을 들어갔는데, 음, 일단 뭐 자이언트가 저는 제일 좋아 보이고, 한빛소프트도 좋고 CMS 에듀도 좋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물론 항상 이 엔텔스, 코세스 이런 애들이 좋은데, 엔텔스 언제 풀리죠? 단기과열? 오늘이 첫날이었네. 그럼 일단 엔텔스는 얘가 풀리는 날까지 봐야 되고, 어쨌든 당장 제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물론 선익도 좋지만 자이언트 베스트, 그 다음이 한빛이랑 CMS 요 정도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이 검은 사막 관련해서 얘는 좀 중요한 자리를 돌파했죠. 바로 가든 눌림을 주고 가든 어쨌든 얘는 한 발 정도는 더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겁이 나죠. 사실 이런 건 들어가는 거는. 8만원? 8만원 지지가 나오면 8만원, 79,000원 지지가 나오면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반도체는 조금 우울해 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전의 방향, 삼성전자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로봇, 뭐 로봇이랑 자율주행도 약간 심심하다. 다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돌아가는 모습 보여줘야 들어가는 게 좋다. 그때. 그리고 수소는 체크하자 했었던 종목들 아직 그대로 관심입니다. 동아화성, 뉴인텍, 유니크도 딱 이제 요 자리 지켜주는지 보면 됩니다. 요거 깨면 그냥 딱 뭐 잠깐 안 보면 되고, 요런 거 안 깨면은 요 자리가 어떤 거냐, 제가 생각하는 요런 자리입니다.
NX 같은 요거처럼 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책주들이 아까 눈에 띈다고 말씀드렸죠. 도시재생에서는 뭐 자연과 환경, 웹스, 이화공영도 도시재생이긴 한데 오늘 조금 핸들링이 호가창이 좀 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거는 널널하게 8,700원 깨지 않는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재생도 있고 공정경제, 오늘 단기 관심 종목에서 나무기술 이야기 했는데 요거부터 해갖고 뭐 많죠. 그날 공정경제 같이 움직인 종목들. 그래서 공정경제 쪽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 쪽도 되게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일 저는 이루온 이루온은 내일 한 장 초반에 조금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은근히 눌리고 있는데 아직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한 번 더 빠지면 저는 빠지고 나서 하단을 지켜주는지 체크할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오늘 무상급식 강했는데 푸드웰만 내일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강하게 간 애들이 뭐 일봉 눌림도 아니고 덕신하우징 이런 애들처럼 잠깐 눌러주고 바로 재차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푸드웰이 덕신처럼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요정도 요거 만약 이게 지금 시외에 어떻게 됐지? 어쨌든 만약 이게 만약 10,000원을 내일 깨지 않으면 갑자기 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뭐 일단 이 정도 체크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뭐 종목도 요 정도, 섹터 종목 요 정도로 보고 주말이 아닌 제가 어제 평일에 하루 쉬고 왔더니 오늘 좀 하루 헤매는 느낌이었습니다. 벌써 내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깔끔하게 양봉으로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